안녕하세요. 대엽 시청자 DSL 제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DSL 제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최근에 이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포항 영일만 관련돼서 오늘 오전 10시에 액트지오 대표와 정부의 기자회견이 있었죠. 자, 이와 관련된 Q&A를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들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해당 관심사 있었던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기자회견으로 위해서 그동안 의혹들을 좀 풀 수 있었을까?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. 자, 6월 7일 오늘이죠. 오전 10시에 이 포항 영일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해당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게 되면, 자,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 가능성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.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석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한 4개 정도의 존재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, 뭐 트랩이라던가 그 다음에 덮개암, 기반암, 저류층, 뭐 탄화수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모두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.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국 얘기하는 게 주요 골자 내용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이번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20% 정도라고 했는데 높은 건가?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뭐 10%에서 뭐 한 15% 뭐 요 정도 된다라고 해요. 그래서 20% 정도가 이 동해에서 가능성으로 점쳐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좀 확률이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, 일단 답변은 이렇습니다. 최근 20에서 25년간 발견된 이 유정 중에서 이 가장 큰 매장량이 있는 게 이 가이아나라는 매장량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떼부자가 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이제 그 엑스모빌이랑 그 다음에 현재 발표하고 있는 이 액트지오의 이 대표도 같이 참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도 참여를 했었는데 가능성이 16%였다.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발견했었던 이 가이아나의 매장량 그 트랩 구조, 지질 구조와 그 다음에 이 동해에서 발견된 트랩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. 그래서 그만큼 석유와 가스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, 자, 이 동해 석유의 가능성을 높게 한 평가한 이유 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본인들이 20% 성공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인 즉슨 80%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있다. 여기서 어느 정도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했었죠. 요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빡 하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,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, 만약 이게 유망 구조가 1개에서 2개 정도가 나타났다고 하면 자기네들 시초까지 안 갔을 거다. 여기서 말하는 유망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일단 석유와 가스가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 구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시추를 하기 전에 뭐 지진파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내 가지고 그 양상을 관찰해서 지층 모양을 짐작을 하게 되는데, 이때의 그 지층 모양이 뭐 석유나 자원을 품고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있게 되면 이거를 이제 유망 구조가 있다라고 지역을 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뭐 1개, 2개 정도의 유망 구조가 있었다라면 사실 시추까지 안 갔을 거다. 근데 현재 7개의 유망 구조가 도출됐다. 이 말인즉슨 현재 성공률이 20%잖아요. 자, 그럼 이 말이 뭐예요? 5개 중에 1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거예요. 근데 현재 7개가 발견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1개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래도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추를 해보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정말 많은 의혹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트지오 회사죠. 왜 수많은 업체들을 놔두고 이런 작은 소기업 액트지오를 선별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었는데, 자,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경쟁업체를 했다. 그러니까 4개의 입찰 경쟁을 붙였는데 그 사이에서 이 액트지오 측이 이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액트지오 뽑은 거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게 됐는데,
일단은 그 회사를 회사 주소를 켜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정집이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이게 가정집인데 맞냐 이게 과연 맞다. 그 사실 우리 집이다. 그래서 이게 뭐냐?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석유의 생태계가 대부분 사실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 말인즉슨 실제로 이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이제는 거의 발견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석유 회사들이 전반적인 이 산업 구조상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업체들은 더더욱 소기업으로 일하는 곳이 많다라는 게 이쪽의 답변이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들이 각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믿어달라 뭐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왔었죠. 그래서 이게 6번 질문과 결국 이어지는 건데 왜 이런 대기업들 놔두고 이런 의혹들을 받게 했냐. 사실 저도 이게 가장 궁금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답변은 우리는 입찰 경쟁을 통해서 한 거고, 그리고 얘네들은 시추를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게 이제 하나 석유를 파기 위한 과정이 뭐 물리 탐사를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전산 처리, 그 다음에 재료 해석, 그리고 나서 유망 구조, 그리고 이제 시추 뭐 이런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탐사를 하는 회사들이 보통 크지,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작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.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 뭐 이런 석유를 발견했을 때도 이런 데이터 분석을 소규모 하는 회사들도 많이 진행을 한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,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일단 답변을 해서 우리가 선택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, 그 다음에 뭐, 일단은 그, 이제 얘기를 할 때 다른 회기업들도 이번 이 석유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, 요게 이제 기자가 어딘지 그거 말해줄 수 있어? 하니까, 안 돼.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해외랑 그 다음에 그 S&P 측에서도 뭐, 확률이 희박하다. 뭐,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낸 것을 제가 봤었는데, 뭐, 일단은 뭐, 그렇다고 합니다. 뭐, 일단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. 자,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드사이드랑 왜 다른 결론이 나왔냐. 사실 저도 요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이번에 나왔던 의혹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 중에 가운데 이게 가장 저는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드사이드 관련된 이 보도 자료입니다. 6월 6일 쉬는 날에, 그리고 6월 5일 날 이제 장끝 나고 해당 이제 뉴스가 막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됐었는데, 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호주에서 가장 큰 이 석유 최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석유 개발 회사죠. 그래서 이 석유 개발 회사가 이 영일만 해서 가망이 없다라는 당시에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. 이 회사가 2007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이 8강구 그리고 6-1강구 북부 지역에 대한 탐사를 공동으로 수행을 했었거든요. 당시에 보게 되면 여기가 8강구고 6-1강구가 여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역을 같이 함께 어느 정도 유망 지역까지는 안 갔고 어쨌든 간에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와 함께 거의 한 10년 가량을 함께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철수를 했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큰 회사도 10년간 탐사를 해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, 이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하냐라는 게 주요 의혹들이었었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드사이드가 50%의 이 지분 조건으로 조강권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요거까지 포기하고 철수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23년도 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이번 탐사 포트폴리오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고를 퇴출시켰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대상 중에 한 곳으로 바로 우리나라가 또 지목이 됐었어요.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한 이 정부의 답변이 있었는데,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 우드사이드가 함께 탐사한 지역은 6-1강구 북부 지역과 8강구 지역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에 나온 유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6-1강구 이 중부와 남부 지역의 위주로 탐색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던 자료와 합쳐서 나게 된 결론이다.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빠지고 나서 추가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첫 번째 답변을 했었고, 그래서 우드사이드가 왜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번에 그 22년도 6월 달에 이 호주의 자원 개발과 그 다음에 이 우드사이드가 합병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
아무래도 이 경영권이 전반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의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뭐 판단을 한 건지 뭔진 몰라도 결국에는 그런 경영권 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퇴출이 됐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번 결론 도출 중에서 우드사이드가 이 경영 합병으로 인해서 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이번 유망 지역은 우드사이드가 보지 못한 구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 왔습니다. 자, 이 복수의 전문기관에다가 데이터를 맡기면 되지 않냐, 왜 이거 안 맡겼냐 하니까, 이 기밀 유지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에다 맡기면 데이터가 새어나가고, 그리고 뭐 다른 회사도 이거를 막 여러 곳에 맡기는 곳은 못 봤다. 대부분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통상 관례다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,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왜 대통령이 직접 보고했냐,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 가능성 가지고만으로도 대통령이 보고할 사항이었냐, 이런 그 정치권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많았거든요. 일단 하는 말이 뭐 중대한 사항이기도 하고,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석유 관련된 대통령이 직접 보고하는 사례들이 있다.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뭐 결론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초해보자 라는 게 결국에는 결론이 됐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차트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오늘 해당 기자회견이 있을 때 당시만 해도 다시 한 번 더 이 석유 관련주들이 좀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흥주 석유가 처음에 이제 해당 관련주로 조금 이제 상승률을 오전장에 이렇게 10시경에 좀 보여줬었는데, 자, 사실 뭐 이제 그 뒤로 이제 해당 관련주들은 이제 제로 소멸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하락을 좀 어느 정도 해주면서, 이제 뭐 우린 PTS라던가 이런 시추 관련된 어떤 장비 관련된 회사들이 또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저는 DSR 제강이 결국 이 시추 관련된 와이어 로프를 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 관련된 부품주라고 또 저도 또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존에 예견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한 방문이 2차례 정도 이벤트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다라는 리스크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사실 요것 때문에 뭐 주가가 여기서 뭐 4배 5배 간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테마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함께 좀 보는 게 어떤가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향후에 또 이 와이어 로프 관련된 특징주 뉴스라던가 뉴스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좀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 역시 있으니,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